지금 통장을 열어보세요. 월급이 들어온 날짜는 분명한데 잔액은 왜 이렇게 별일 없었는데도 줄어있죠. 대부분의 사람은 큰 실수 한 번으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무도 눈치 못 채는 작은 습관으로 서서히 새는 겁니다. 마치 물이 콸콸 새는 게 아니라 뚝뚝 떨어져서 몇 달 뒤에 바닥이 썩어버리는 것처럼요. 오늘의 주제는 단순합니다. 불을 쌓고 싶다면 무조건 끊어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들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당신의 돈을 몰래 갉아먹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아껴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읽고 나서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현실적인 시스템까지 가져갑니다. 지금 당신이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돈이 새는 방식은 닮아 있고 막는 방식도 결국 비슷합니다.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약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계획을 못 지켜. 나는 돈을 모을 체질이 아니야. 하지만 돈은 체질이 아니라 구조로 모입니다. 똑같이 성실한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한 사람은 월급날 자동으로 저축이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만 생활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생활하고 남으면 저축합니다. 둘 다 성실하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둘째 사람은 남는 돈, 이거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출은 늘 먼저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딱 한 문장이 핵심이에요. 남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모을 돈을 남겨야 한다. 오늘 우리가 끊어야 할 습관은 결국 이 문장 하나로 정리됩니다. 돈이 새는 길을 끊고 돈이 쌓이는 길을 만드는 것. 당신의 돈을 몰래 갉아먹는 6가지 습관. 이제부터 하나씩 해부합니다. 혹시 불편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 불편함이 바로 당신의 돈이 새는 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습관, 대충은 알아요. 돈의 흐름을 대충으로 두는 습관. 가장 위험한 말이 뭔지 아세요? 문 알아요. 대충 안다는 건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소득이 얼마인지, 고정지출이 얼마인지, 변동지출이 어디서 새는지, 대출이자가 매달 얼마나 나가는지, 이게 숫자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돈은 결국 느낌으로만 관리됩니다. 문제는 돈이 느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은 숫자대로 움직입니다. 숫자를 모르는 사람의 돈은 결국 남의 숫자, 마케팅, 할부, 구독, 이자, 수수료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실수합니다. 가계부를 완벽히 써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시작을 못해요. 완벽주의는 돈 관리에서 치명적입니다. 완벽을 목표로 하면 시작이 늦어지고 시작이 늦어지면 돈은 계속 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기록을 다 하지 마세요. 지출 상위 10개 항목만 뽑으세요. 카드 앱, 은행 앱, 간편결제 앱에서 이번 달 지출을 열고 가장 많이 나간 곳부터 적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한번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서 많이 썼어? 나는 커피는 가끔 마신다고 생각했는데 나 구독 서비스 몇 개나 쓰고 있었지? 이 놀람이 중요합니다. 돈이 새는 구멍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질문을 바꾸세요. 내가 뭘 줄여야 하지가 아니라 내 돈이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길은 어디지? 보이면 막는 방법도 보입니다. 두 번째 습관, 자동이 재는 손댈 필요 없지. 고정지출을 방치하는 습관. 당신의 돈을 가장 조용히 갉아먹는 건 큰 사치가 아닙니다. 고정지출입니다. 보험료, 통신비, 구독 서비스, 각종 멤버십, 회비, 대출이자, 정기결제. 이것들은 당신이 바쁜 날에도, 기운 없는 날에도, 여행 간 날에도 그냥 빠져나갑니다. 고정지출이 무서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익숙해져서 아프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합치면 제일 크다는 것. 사람들은 변동지출, 외식 쇼핑을 줄이려다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지출은 감정과 연결돼 있어서 스트레스 받을수록 더 흔들리거든요. 하지만 고정지출은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한 번만 손보면 매달 자동으로 효과가 쌓입니다. 여기서 실전 팁.
고정지출을 줄일 때 가장 흔한 실수가 해약부터 고민하는 겁니다. 해약은 무서워요. 대신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보험은 왜 유지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통신비는 내가 실제로 쓰는 데이터 통화량을 확인하고 요금제를 맞추세요. 구독 서비스는 최근 30일 사용 기록이 없는 건 정리 후보로 올리세요. 멤버십과 회비는 내가 한 달에 최소 몇 번 쓰는지로 판단하세요. 핵심은 끊는 게 아니라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에 맞게, 지금의 목적에 맞게 고정비 구조를 리셋하세요. 그 순간부터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가는 삶이 아니라 숨만 쉬어도 돈이 남는 구조로 바뀝니다. 세 번째 습관, 작은 보상은 괜찮아. 감정 보상 소비를 루틴으로 만드는 습관. 스트레스 받는 날, 뇌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그 보상이 가끔이 아니라 루틴이 되는 순간이에요. 퇴근 후 배달 앱을 켜는 손. 끝나고 카페로 향하는 발. 오늘은 힘들었으니까 라는 문장과 함께 눌러버리는 결제 버튼. 이게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규칙 없이 자동으로 반복되는 보상입니다. 감정 보상 소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건당은 작아요. 그런데 빈도가 많아요. 빈도는 통장을 무섭게 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절제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보상 소비를 끊는 게 아니라 자산을 갉아먹지 않는 형태로 바꾸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규칙입니다. 보상 소비는 주의회만 허용한다. 소비에는 금액 상한선을 둔다. 보상은 현금 또는 체크카드로만 한다. 보상의 종류를 배달, 대신 건강으로 바꾼다. 운동, 마사지, 검진, 좋은 식재료. 이렇게 하면 신기한 변화가 생깁니다. 보상은 유지되는데 돈은 덜 셉니다. 행복을 없애는 게 아니라 행복의 비용을 통제하는 겁니다. 네 번째 습관, 나중에 모으면 되지. 선저축을 미루는 습관. 이 습관은 정말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지출이 먼저 자리 잡고 저축은 끝까지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은 좀 썼으니까 다음 달부터. 이번 달은 경조사가 있어서 다음 달부터. 이번 달은 일이 많아서 다음 달부터. 다음 달에도 비슷한 변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축은 계속 뒤로 가요. 저축은 언젠가에 계획이 되고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월급날 저축이 먼저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 이걸 사람들이 선저축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선저축의 핵심은 단어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여기서 또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을 걸어둡니다. 그러면 생활이 버거워지고 결국 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절대 깨지지 않을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월 20만 원이어도 괜찮고 월 30만 원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큰 결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깨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모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저축 계좌는 가능하면 자주 보지 마세요. 는 순간 손이 금질금질해집니다. 보이는 곳에 있으면 쓰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 쌓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이번만 할인 할부 포인트에 끌려가는 습관. 당신은 절약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인 받았으니까요. 포인트 쌓았으니까요. 무이자 할부니까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절약이 아니라 구매 명분일 때가 많습니다. 할인은 소비를 줄이지 않습니다. 소비를 합리화합니다. 할부는 소비의 고통을 분할해서 감각을 둔화시킵니다. 감각이 둔해진 순간 지출은 통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할부는 미래의 나에게 고정 지출을 떠넘긴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한 번이 다음 6개월의 생활을 무겁게 만들어요. 이 습관을 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할인율이 아니라 총액을 보는 훈련. 마이너스 20% 할인을 보면 즉시 그래도 80%는 내가 낸다로 번역하세요. 무이자 6개월을 보면 즉시 나는 6개월 동안 매달 고정 지출을 추가로 만든다로 번역하세요.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신의 뇌가 마케팅 언어를 현실 언어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방어막은 단순합니다. 큰 구매는 무조건 24시간을 두세요. 장바구니에 넣고 하루만 자고 다음날 다시 봅니다. 정말 필요하면 남고 필요 없으면 사라집니다. 6번째 습관, 남들처럼은 해야지 비교 소비와 체면 지출 습관. 이 습관은 돈만 갉아먹지 않습니다. 자존감도 갉아먹습니다. 사람은 비교하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소비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비는 대부분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남이 볼까봐 하는 지출이 됩니다. 차, 명품, 모임 비용, 과한 선물, 과한 여행. 여기서 핵심은 이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가입니다. 이 습관을 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결제하기 직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걸 아무도 모른다면 그래도 살까? 예라고 답하면 그건 당신의 가치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라고 답하면 그건 체면 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을 쌓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남들 눈치보다 내 통장을 먼저 봅니다. 좋다는 걸 사기 전에 내 미래가 괜찮다는지 확인합니다. 면은 잠깐이고 부는 오래 갑니다. 오래 가려면 비교를 끊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 습관을 끊는 목적은 금욕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읽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재미없이 살아야 하나? 인생이 너무 팍팍해지는 거 아닌가? 아니다. 불을 쌓는 과정의 목적은 행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불안한 사람은 즐거움조차 불안합니다. 여행 가서도 카드값이 떠오르고 맛있는 걸 먹어도 다음 달이 걱정되고 가족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어도 죄책감이 생깁니다. 반대로 자산이 쌓이기 시작하면 즐거움이 편해집니다. 내가 즐기는 만큼 내가 지키고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끊는 건 금욕이 아니라 통제권 회복입니다. 전문가 조언 독점 코멘트 파트 아래 코멘트는 실제 인터뷰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대중경제 콘텐츠에서 널리 알려진 원칙들을 바탕으로 콘텐츠용으로 재구성한 전문가 코칭 멘트 형식입니다. 영상 기사 몰입을 위한 각색입니다. 이 트레이너 김경필 코칭 멘트 재구성. 돈이 모이는 사람은 저축이 아니라 선저축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남는 돈을 모으겠다는 건 남는 날이 오지 않으면 평생 못 모은다는 뜻이에요. 월급날 자동이체 하나만 걸어두세요. 금액은 작아도 됩니다. 대신 절대 깨지지 않게. 그리고 고정지출은 한 번만 손보면 매달 효과가 누적됩니다. 커피 한 잔 줄이는 것보다 보험 통신 구독 같은 자동결제 구조부터 점검하세요. 돈은 의지보다 시스템이 이깁니다. 꿈이 코칭 멘트 재구성.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려면 큰 수익보다 큰 실수 방지가 먼저입니다. 비상금과 투자금을 섞지 마세요. 급한 일이 생기면 결국 투자를 깨게 되고 그때 손해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결정 피로를 줄여야 합니다. 매달 고민하면 사람은 흔들려요. 자동이체와 단순한 규칙이 오히려 오래 갑니다. 부자가 되는 건 똑똑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살게 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진기 코칭 멘트 재구성. 이제는 좋을 때가 아니라 나쁠 때 드러납니다. 당신의 돈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달에만 가능한 계획은 계획이 아닙니다. 불황, 실직, 질병 같은 변수가 와도 유지 가능한 구조가 진짜 생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끊어야 할 건 과시 소비가 아니라 규칙 없는 소비입니다. 규칙이 있으면 감정이 흔들려도 시스템은 유지됩니다. 생존은 멋이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만 끊어도 돈은 새지 않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돈을 갉아먹는 습관은 대부분 조용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만 조용하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바꾸기도 쉽다는 뜻입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구조 변화로도 돈은 새지 않기 시작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완전해도 실행하세요.
은 지출 상위 10개 항목만 뽑아보세요. 그리고 고정 지출 자동 결제 목록을 한 줄로 적어보세요. 내일은 자동이체 하나만 설정하세요. 20만 원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선저축 구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쌓는 사람은 더 참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새는 구멍을 먼저 막는 사람입니다. 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용히 새는 습관 하나를 끊는 순간부터요.